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강대학교의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지역 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들어가기 앞서서 서강대학교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강대학교는 비슷한 수준의 성균관대학교라든지 한양대학교 이 그룹에서 우리가 흔히 서성안이라고 하죠. 이 서성안에서 좀 선호도가 학생들한테 있어서만큼은 좀 떨어지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선호도의 차이는 분명히 학생들이 대학에 선택할 때 있어서 분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의 대학 선호도에 따라서 입시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에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 이쌤이 많은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해보면 같은 그룹 내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있고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학생이 이 두 대학을 합격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의 수시 원서 전략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에 내가 어떤 대학을 써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대학 그 그룹이 상향이라고 한다라면 학생들의 대학 선호도를 좀 생각해 보고 본인의 지원 전략을 형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 이쌤도 특히 이 서강대 영역에서만큼은 상향점으로 지원했을 때 굉장히 좀 재미를 봤던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본격적으로 전형 분석에 앞서서 올해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에는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모집 요강 내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 변경사항과 주요사항을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이쌤이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올해 서강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올해는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실질 경쟁률은 올라간다라는 얘기고 입시 결과 커트라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올해의 경우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확대가 됐는데,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 그리고 실제 합격할 수 있는 그 지원자들의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보통 1점대 초중반에서 1점대 중후반까지 학생들이라고 본다면,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 고교별 추천 인원 확대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된다는 점이 오히려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은 지원 자격이 이제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 이제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은 학생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은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점수와 학생부 비교과 점수를 합산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학생부 비교과 점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교과 영역이라는 개념보다는 단순히 출결 점수를 점수화시켜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는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각각의 대학들이 다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내신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셔도 되고, 여러분 개인이 쓰는 내신 산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대학에 맞춰서 내가 교과 전형에 지원하면 어떻게 점수가 산출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는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이 각각 3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가 4등급 이내인데, 실제 서강대학교를 지원하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성적대를 1점 초중반대에서 1점 중반대, 좀 무리하면 1점 중후반대까지를 넓혀봤을 때 실제 서강대학교가 올해 제시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 학생들의 그런 학업 그 역량에 비해서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 특히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부터, 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부터는 당연히 수능에 온전히 힘을 써주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최저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최저학력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서 전략을 할 때 있어서도 본인이 진짜 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출 것 같다고 하면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연하게 이건 컨디션 좋으면 맞출 수 있을 거야 라고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친구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맞출 수 있다라고 해도 수능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지 수능날 좀 넉넉하게 이 최저를 맞출 수 있지 않나, 저 이쌤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인지를 저 이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서강대학교가 발표한, 그리고 입학처에 공개한 자료를 저 이쌤이 좀 이렇게 표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올해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완화가 됐다라는 건 많은 학생들이 또 이 학교를 지원해서 선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많이 맞추겠죠. 그럼 많이 맞춘다라는 건 그만큼 입시 결과 커트라인이 좀 타이트하게 형성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대학들과는 다르게 최종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를 또 가져왔는데, 이 최종 실질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뭐 경쟁률이 다 1대1, 뭐 1점 몇 대 1, 뭐 이런 식으로 1점대로 형성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서강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아이들이 많이 못 맞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서강대학교에서 발표한 이 최종 실질 경쟁률은 충원 인원까지 고려가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대학의 경우는 보통 실질 경쟁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을 가지고 이제 실질 경쟁률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강대학교는 이 충원 인원까지를 인원수로 잡고 경쟁률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학들이 발표한 실질 경쟁률보다는 좀 낮게 보여질 수 있겠죠. 괜히 이 낮은 거를 보여지게 되면, 아,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낮으니까 내가 지원했을 때 운 좋으면 선발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서강대학교 추천 인원이 좀 늘어났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저 이쌤이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면접이 없이 선발이 되는데, 자, 생활기록부 단 하나의 자료만으로 여러분들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처럼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면접이 없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마무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지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좀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서강대학교도 다른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셔도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입시는 이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합격하는 실제 생활기록부는 어떤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평가 요소별 비율 및 배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쌤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율과 배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큼은 확인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 어차피 이거 확인해도 여러분들 서류를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은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가져가고, 공동체 역량은 어떻게 가져가고, 성장 가능성은 이러한 영역이야 라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선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적이 낮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이냐면 그 대학 수준보다 현저히 성적이 낮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가 뭐 비교과를 잘했다, 서류를 잘 만들었다 해도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할 때 있어서도 이 학업 역량 그리고 성적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희 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성장 가능성이라는 평가 요소가 좀 눈에 띄실 거예요. 보통 대학들은 성장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그냥 이 쌤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공적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학교 입학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좀 이 쌤이 말씀드리면 이 성장 가능성 영역은요, 전공적 합성보다 좀 더 넓은 의미가 계열적 합성, 그리고 계열적 합성보다 더 넓은 의미가 성장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그냥 전공적 합이다 생각하시면 준비하실 때는 쉽습니다. 근데 아마 대학한테 이거 성장 가능성이 전공적 합성이죠? 라고 하면 절대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이해하실 때 전공적 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서강대학교에서 직접 발표한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 자료입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어디가에서도 공개가 되어 있고 또 대학교 입학처에서도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보셔도 되고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서 보셔도 됩니다. 저 이쌤은 이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강대는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이 지원을 하고 또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결과 자료, 커트라인 자료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맨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같은 그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라고 해서 서성한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그룹 내에서도 동일하게 합격했을 때 성대랑 서강대를 합격을 동시에 하고 한양대랑 서강대를 동시에 합격을 했을 때 성대랑 한양대를 선택을 해서 옆으로도 빠지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충원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서강대학교는 전공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성장 가능성으로 학생들을 이제 평가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저 이쌤이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준비해 왔던 전공이 완전 인기 전공이 아니라면, 그냥 좀 일반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전공이라면 그냥 본인의 서류 방향대로 맞춰서 지원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80%와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 영역 10%, 비교과 영역 10%가 반영이 되는데, 서강대학교에서도 발표를 뭐라고 하냐면 이 논술 전형은요, 논술이 전부입니다. 논술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교과 반영 방법을 좀 살펴보면 내신 1등급과 내신 8.75등급의 차이가 4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논술 점수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시험의 경우는 이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모집 단위를 구분해서 출제 분야를 좀 구분하여 이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논술 준비는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죠?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는 국수, 영탐 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의 합이 7 이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논술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사실 수능 공부는 당연히 좀 해주셔야 되고, 보통 논술을 쓰는 친구들이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정시 파이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이 수능 최저 정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논술 전형 입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실제 지원 인원 대비 이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현저히 적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과 또 충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그 논술 전형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실제 수능 최저를 맞추더라도 논술을 준비하지 않으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2024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처럼 실제
기출문제도 보실 수 있고 예시 답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논술 가이드북 같은 경우를 꼭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4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